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앞에서 제가 미즈노 스미타니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스미타니에 대한 패턴의 설명과 함께 가이타쿠와의 차이, M2와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래서 스미타니 선수 미트를 사용할 때 주의점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앞으로 날에서 팔꿈치 접었을 때 이 날 방향이 약간 하늘을 저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을. 이쪽이 아니라 살짝 이쪽을 열려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손목을 제껴서 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팔꿈치만 접었을 때도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입술, 아랫벽, 윗벽, 아랫입술의 아랫벽이 길지 않은 미트예요. 이럴 경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얕은 글러브 계속 눌러서 주세요. 똑같은 미트를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 이렇게 튕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를 다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캐칭 드릴 주세요. 열어, 잠궈. 그러면 받는 드릴. 다시요. 열어, 잠궈. 이게 받는 드릴이고, 치는 드릴은 뭐라 그랬죠? 아래서 하나, 밑에서 하나, 위로. 그러면 캐칭 드릴 편 영상 보세요. M2나 가이타쿠야나 스미탄이나 얕은 미트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공 받는 지점이 어디라 그랬죠? 엄지검지 사이, 여기. 내 팔뚝을 잡았을 때 여기에요. 그 지점이 바로 미트를 꼈을 때 이 엄지검지 사이를 찾으셔야 돼요. 이 지점을 찾고 여기에다 공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검지손가락 중앙 부분이나 웹이 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펴져 있는 상태에서 비대칭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주세요. 친다. 네. 더 세게. 친다. 네. 그럼 내가 편안하게 치면서 롤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끝이 어디 봐요? 아래를 보게 되겠죠. 밑에 끝이. 손등은 자연스럽게. 양손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시. 갑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치는 드릴. 그럼 받는 드릴이란 뭐라 했죠? 팔이 빠지거나 손목이 제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팔꿈치만 접혀서. 그럼 주세요. 열어, 잠궈. 다시 열어, 잠궈. 그러면 이 동작들이 자유롭게 내가 움직이면서 기다려 잠잡, 기다려 잠잡, 이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 잠잡, 기다려 잠잡. 그러면 자연스럽게 옮기는 동작까지. 내가 피칭을 받을 때 이렇게 잡고 나면 뺄 때 다른 동작을 또 만들어서 와야 되지만, 내가 피칭을 받을 때도 자연스러운 이런 롤링이 일어난다면 이어지는 동작까지 가면 바로 옮겨서 빼는 동작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볼을 받을 때와 볼을 뺄 때 다른 동작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캐칭 다음에 일어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평소에 내가 뛰지 않고 그냥 받을 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그 다음 동작까지도 다음에 연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치볼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공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옮겨주는 것까지. 그러면 평소에 미트를 끼고 캐치볼을 사람들이 하실 때 보면 미트 꼈다고 이렇게 대충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캐치볼 기본 자세 잡고 딱 두 손으로 항상 받는다. 캐치. 감어 온다. 이 동작까지 내가 평소에 캐치볼을 할 때 네, 이렇게까지 캐치볼을 연습을 하셔야지 실전에서도 주자가 뛰거나 할 때 감아서 오는 동작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얕은 미트, 이런 M1이나 M2에 비해서 요거는 IP 셀렉트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형 M8과 비슷한 아랫벽이 좀 긴, 즉 깊은 미트예요. 하지만 M8만큼 깊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깊지 않은 미트의 장점은 뭐냐라는 거죠. 캐칭 드릴, 즉 롤링이 안 들어가도 주세요.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요.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깊은 미트를 쓰더라도 우리가 아까 했던 M1이나 M2나 스미타니의 미트를 사용할 때 그 느낌을 똑같이 인풋을 시켜볼게요.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잡을 수 있어요. 네. 이 아랫벽이 깊다고 해서 대칭을 해서 잡아서 손바닥 때려서 오므려지는 미트를 쓰게 되면 이런 캐칭 드릴에 스킬을 발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 미트를 가지고도 주세요. 캐치볼을 한다. 똑같이 다시요. 자, 준다. 그럼 똑같이 캐치볼 해도 내가 이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얕은 미트만 롤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미트도 똑같이 롤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부분까지도 더 편하게 당기겠죠. 그리고 바운드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아랫입술이 아랫벽에 긴 이 길이가 아니라 아랫벽에 긴 미트를 쓰면 훨씬 더 잘 당기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잘 빨리 못 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를 얻으면 뭔가를 하나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스미타니 같은 경우는 공이 빨리 빠지는 장점을 얻었지만 담기는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거고, 얘는 담기는 부분에 좀 더 장점이 생겼지만 공을 정확하게 느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스미타니보다 좀 덜하겠죠. 하지만 이런 기본 스탠다드 타입의 형태, 네, 이 미트 같은 경우 그래서 쉽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롤링이 안 됐어도 물려 있거든요. 떨궈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얘도 똑같이 백으로 잡는다 그랬을 때 롤링을 넣어주면 훨씬 더 기민하게 잘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뻥뻥 소리 나게 미트질을 하고 싶다. 대포 소리를 나게 하고 싶다. 원리는 간단해요. 미트를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요. 주세요. 그냥 벌린 상태에서 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소리 커요. 이해가세요? 벌린 상태에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요. 근데 지금 덜그럭댔죠? 왜? 깊잖아요. 아랫입술이 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미트를 대고 주세요. 대면 다시 후라이팬 같은 미트를 대면 정확한 지점에 봤을 때 제가 각도를 잘못 맞췄어요. 이렇게 놓으면 주세요. 네,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주세요. 이걸 오므리게 되면 나가면서 오므리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벌려놓고 때리면 소리가 큰데 때리는 순간에 오므리게 되면 덜그럭 하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미트들이 대부분 소리가 좀 작다라고 느끼시는 게 면보다는 약간 더 좁은 이런 틀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미트 소리가 크게 나게 잡으시는 분들은 오므리는 게 아니라 힘 빼고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소리가 박수 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 느낌으로. 그랬을 때 롤링까지 넣어주는 거죠. 다시. 네.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거죠. 되게 단순한 원리 아닐까요? 면이 많이 만날수록 소리는 커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포구 지점. 즉, 손가락이 이런 부분이 아닌 엄지검지 사이, 공이 없는 부분. 그리고 또 나중에 펠트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펠트가 있을 때 펠트가 있는 부분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소리가 커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잡고 있으니 소리가 안 크다라는 거죠. 이쪽 펠트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다 때리면 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넓은 미트들이 소리가 크게 되는 거고 좀 깊은 미트들이 이런데 걸리적대기 덜그럭거리기 때문에 소리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물론 태생적으로 뭐 하다케야마가 소리가 크다라는 건 가죽 질감의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형태의 미트라면 같은 브랜드의 미트라면 같은 등급의 미트라면 아무래도 벌어진 패턴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고바야시. 그래서 이 고바야시 미트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긴 거는 스탠다드 타입처럼 생겼어요. 근데 아까 IP 셀렉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하닥 M8 모델 아니면 미즈노 C3나 C5 패턴 같은 약간 깊은 스탠다드 타입이랑 다른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스탠다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롤링 안 하고 주세요. 이렇게 오므려도 잡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인분들이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므려도 잡히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므리면 다 잡혀요. 물론 배로 쪽으로 가긴 하지만. 그리고 좁아지겠죠. 이런 형태도 사실은 주세요. 롤링을 넣어줘서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친다, 네. 받는다, 받는 거. 이 동작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동작이 안 들어가줘도 일단은 잡혀요. 고바야시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생긴 건 스탠다드 타입처럼 생겼는데 아까 M8 잡듯이 받으면 주세요. 네, 튕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실제 사용은 이 스미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얘는 건 상태에서 주세요. 롤링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롤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좀 더 낮게 다시 이쪽으로 넣는다. 네, 이렇게 피니시 순간에 어떻게 돼요? 손등이 보이시죠? 이게 BPC2나 202 패턴이나 이 고바야시 패턴들은 마찬가지로 제트미트들이 그래서 엄지를 많이 부상을 당하는 이유가 제껴서 오므리다 보면 엄지에 부하가 걸려서 다 뼈요. 그래서 마치 모양은 스탠다드 타입처럼 생겼지만 사용법은 M2 기본형 사용법을 인풋을 시키지 않으면 엄지를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엄지가 일자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오토바이 핸들을 돌린다, 즉 팔뚝의 회전 롤링, 이걸 넣어주시면 열었다가 힘 빼고 있다가 잡는 느낌, 그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포구 위치, 생각보다 중앙부에 위치하는 거 주세요. 그랬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렇게 잘 물리고 엄지에 부하도 없이 소리도 크게 잘 잡을 수 있어요. 네, 다시. 어때요? 치는 드릴. 다시. 친다. 좀 더 세게. 받는다. 네, 다시. 받는다. 어휴! 자. 받는다. 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고바야시 미트가 모양은 스탠다드처럼 생겼지만 이런 스미탄이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닥이나 미즈노 쪽이 더 편하게 느껴져요. Z보다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Z가 편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일본 프로야구 선수도 보면 Z 미트 쓰는 선수는 Z만 쓰거든요. 그랬을 때 Z 미트를 쓰는 선수들이 캐칭하는 거 잘 한번 구경해 보시면 마치 정말로 이런 스미탄이 M2를 쓰는 거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손등면이 보이게 롤링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치는 거, 받는 거.